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인간의 호기심은 지구가 아닌 우주에까지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행성에도 과연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러 전파망 환경을 설치해 놓고 우주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주에서 누군가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설치해 놓은 전파망 환경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나사가 실제로 발견한 오싹한 외계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싹한 신호의 시작은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빅이어 전파망 환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빅이어 전파망 환경은 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공수자리 방향에서 강렬하고 연속적인 좁은 대역의 전파가 30m 높이의 평평한 반사판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반사판에 반사되어 2개의 탐지온 중 하나로 유도되어 신호를 수신하고 증폭하였죠. 가까운 제어실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빅이어의 어둡고 외로운 제어실 공간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라인 프린터와 IBM 컴퓨터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빅이어가 혼자 받은 그 신호는 컴퓨터 인쇄물로 출력되어 전파 신호의 명백한 증거로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게 빅이어를 통해 인쇄된 관측 자료는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관측 자료를 검토하던 에만 교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호는 무려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되었으며 게다가 상당히 강력한 협대역 무선 신호였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대부분의 데이터의 숫자는 탐지기가 받은 신호 때 잡은 B를 나타내는 작은 숫자 이미지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큰 숫자들은 10을 나타내는 A로 표기되었으며 12를 나타내는 B 등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문학자 에먼이 발견한 신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은 신호대 잡음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본능적으로 제리 에만은 이 신호가 남겨져 있는 인쇄물에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와우라는 역사적인 낙서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싹한 신호를 와우 시그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죠. 그 일은 1977년에 일어났으며 그 후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와우 신호는 우리가 받은 외계 전파 신호에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오싹한 신호가 와우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발견된 1977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와우 신호와 같은 특정한 신호 외에도 우주에서는 별이나 블랙홀 그리고 퀘이사를 포함한 끊임없는 소음과 불협화음의 전파들이 계속해서 방출됩니다. 전파망 환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빅이어 전파망 환경이 발견한 와우 신호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와우 시그널의 신호 강도는 은하계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의 소음보다 30배나 더 높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작위 변동이 이런 신호를 생성할 확률은 10의 196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확률을 뜻하며 만약 빅이어 천문대가 1조 년 동안 운영되더라도 이런 변동을 다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신호를 복제했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송신기보다도 100배는 더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을 테니까 말이죠. 이 신호는 별이나 퀘이사와 같은 다른 자연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과 퀘이사들은 단일 협대역이 아닌 광범위한 주파수에 걸쳐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별이나 퀘이사 같은 현상은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방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와우 신호는 달랐습니다. 빅이어가 다음날 밤하늘의 동일한 부분을 조사했을 때는 이 오싹한 와우 신호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 기반의 기술에 의한 간섭이었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구 기반 간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산발적인 펄스를 생성해야 하는데 와우 신호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종 모양의 곡선을 추적해 전파망 환경 바로 위를 통과하는 우주 기반 소스와 일치했기 때문이었죠. 쉽게 말해서 와우 신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공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분명하게 우주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다고도 단언할 수 없었죠. 와우 신호를 발견한 빅이어 전파망 환경에는 50개의 탐지 채널이 있습니다. 와우 신호는 50개의 주파수 채널 중 하나에만 등록되었죠.
이것만으로도 과학자들의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매우 좁은 대역 신호로 이를 협대역 신호라고 부르며 인공발신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좁은 대역 신호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에만 교수 역시 이 신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인류가 드디어 외계인과 접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과의 통신을 위한 잠재적인 채널로 간주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 신호가 바로 이 특별한 채널인 1420MHz 수소선 주파수에서 수신된 것이었죠. 전파 천문학에서의 수소선은 우주의 수소가스에서 나오는 전파의 특별한 파장을 말합니다. 우주의 수소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특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방출하며 이 주파수는 수소의 고유한 지문과도 같은 것으로 이 주파수는 바로 1420MHz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1959년 코넬 대학의 물리학자 필립 모리슨과 주세페 코코니가 주장한 이론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와 동일한 주파수를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우 신호가 1420MHz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 또한 지능을 가진 외계인이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가설도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소선 1420MHz는 국제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하지만 와우 신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장에는 반박이 있는 법이었죠.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안토니오 파리스 교수는 이 신호가 두 개의 해성에서 왔을 수 있다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266P 크리스텐슨 해성과 335P 깁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개의 의심스러운 해성은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이 두 해성의 공통점은 해성 주위에 수백만 마일의 수소가스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해성들은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와우 신호가 포착되었을 당시 M55 성단과 같은 지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55는 지구로부터 약 17,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에 있는 부상 성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해성은 자연적으로 장기간 태양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큰 얼음덩어리로 녹아 수소가스를 내뿜게 되며 1420MHz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안토니오 파리스는 와우 신호가 외계에서 보낸 신호가 아닌 태양계에 있는 주기적인 해성으로 인해 발견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리 에만 교수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시 반박에 나섭니다. 해성에 대한 안토니오 파리스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죠. 해성의 수소선 신호는 연속되는 반면 와우 신호는 반복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빅이어에는 전파 망원경에 서로 다른 시야를 제공하는 두 개의 피드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호가 해성이었다고 한다면 소스가 1분 30초 내에서 72초 동안 두 번 나오는 것을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우 신호를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 제리 에만 교수 또한 그 신호가 외계인이 보낸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성의 신호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신한다는 것이었죠. 와우 신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신한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였으며 이 신호를 보낸 물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았으며 와우 신호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우주에서 온 유일한 이상 신호는 아닙니다. 2020년 천문학자들은 호주의 전파망원경 ASKAP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만 개의 물체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구원들은 이를 각각 분류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컴퓨터는 대부분의 물체를 별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빠르게 회전하는 죽은 별의 흔적도 찾아낼 정도였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펄서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은하수 중심에서 신호를 보낸 그 물체는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컴퓨터조차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은 이 물체는 2020년 강력한 전파를 방출하면서 무려 9개월 동안 6개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패턴은 불규칙했고 편광된 무선 방출이었기에 천문학자들조차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불규칙한 패턴보다 더 수상하게 여겨졌던 부분은 X선 가시광선과 적외선에서도 이 물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전파망 환경으로 몇 달 동안 청취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선 신호는 신비롭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이 이상한 전파 신호는 또다시 나타났다 하루 만에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신호가 평범한 죽은 별이 아니며 연구팀이 조사하고 있던 다른 200만 개의 물체와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 무선 과도 현상 GCRT로 알려진 은하수에서 오는 신호범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범주에는 다른 물체 3개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찾는 데에만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외계인으로부터 올 수 있는 신호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하 중심부 근처에서 아주 밝게 빛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GCRT는 중성자별일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리고 한 별의 무선 신호가 다른 별의 전파 신호를 가리도록 서로 공전하는 펄서일 수도 있으며 불규칙한 전파가스를 방출하며 에너지가 부족해 죽어가는 펄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망원경이 있습니다.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라는 이름의 이 망원경은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건설 중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우리는 아직 아무런 신호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더 월등한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1988년부터 지구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 35년 동안 15,000광년 떨어진 물체에서 오는 에너지 폭발이 지구에 충돌해 왔으며 이것은 시계처럼 20분마다 발생하거나 때로는 5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이상 신호는 마그네타 천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별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보다 1조 배는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되기도 하며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마그네타의 표면이 갈라지는 별지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마그네타 천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때로는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X선 및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며 지구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가 우리에게 보내는 외계 문명의 신호일까요? 외계 문명의 신호라는 가능성은 과학자들과 우리에게도 매우 유혹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펄서를 발견할 당시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추가 관측이 있기 전까지 작은 녹색인간 1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죠.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이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나먼 외계 문명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인류가 수신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합니다.